마르슬랭과 르네. 조그마한 마르슬랭 카이유. 다른 많은 아이들처럼 아주 행복하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상한 병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빨개진다. 빨개진다. 네 라고 말해도 아니요 라고 말해도 그렇다고 하지만 빨개지는 건 마르슬랭 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은 모두 빨개진다. 안절부절 못할 때나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하지만 마르슬랭의 경우 난처하게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빨개져 버렸다. 어떠할 때 빨개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반대로 빨개져도 이상하지 않을 때, 꼭 그럴 때는 또 빨개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마르슬랭 카이유의 인생은 상당히 복잡했다. 그는 이런저런 의문을, 아니 오히려 단 한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언제나 같은 의문. 왜 나는 빨개지는 것일까? 의사는 넘치고 넘쳤지만 마르슬랭을 치료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마르슬랭은 계속해서 빨개진 채로 있었다. 조금씩 그렇게 그는 외톨이가 되어갔다. 모두가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즐겼던 기마전, 열차놀이, 비행기, 잠수함놀이에 그는 함께 할 수 없었다. 모두가 그의 얼굴색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데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다. 그는 혼자서 노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름 방학 때 해수욕장은 그리웠다. 거기서는 무엇보다 모두가 새빨개졌었고 모두 그것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은 그렇지 못했다. 모든 이가 추위에 새파래져 있었지만 그만은 계절과 동떨어진 얼굴색을 하고 있었다. 그가 완전히 불행하단 이야기는 아니었다. 단지 언제, 어떻게, 왜 자기가 빨개지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조금씩 빨개지며 집에 돌아가고 있을 때 그는 계단에서 재채기 같은 소리를 들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재채기 소리를 들었고 4층에서 또 한 번, 5층에서 그는 한 명의 소년을 발견했다. 그렇게 재채기를 한 것은 바로 그 아이였다. 감기 걸렸네? 라고 마르슬랭이 말했다. 그것이 르네 라토였다. 새로운 이웃. 작은 르네 라토는 좋은 느낌의 아이였다. 재능이 풍부한 바이올리니스트에 성적도 좋은 학생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병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그는 끊임없이 재채기를 하지만 지금껏 감기에 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끊임없는 재채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그는 마르슬랭에게 말했다. 그래서 르네 라토는 강변에서 혼자 산책을 할 때 가장 안심이 되었다. 그곳에서 조용한 강물과 곱게 지저귀는 새들 소리가 나쁜 기억들을 잊게 해주었다. 그가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코가 간질간질거려서 그게 굉장히 신경 쓰였을 뿐이었다. 그는 마르슬랭이 빨개진 것을 알아차렸다. 둘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밤 둘은 오랫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그토록 기뻤던 것이다. 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르네는 마르슬랭을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리고 운동신경이 좋은 마르슬랭은 르네를 열심히 도와주었다. 그 덕분에 르네도 발전했고 절망에 빠질 염려도 없었다. 마르슬랭은 어디를 가든 바로 르네가 어디 있는지 묻는다. 한편 작은 라토 또한 끊임없이 작은 카이유를 찾는다. 목요일과 일요일에 둘은 어김없이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다. 둘은 함께 멋진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학예회에서 르네가 어려운 바이올린 곡을 훌륭히 연주해서 박수갈채를 받았을 때 마르슬랭만큼 행복했던 이는 없었다. 그리고 마르슬랭이 아름다운 시를 물 흐르듯 읊었을 때 모두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던 광경을 보고 르네는 기뻐서 춤을 출 정도였다. 둘은 정말로 친했다. 둘은 서로 까불고 장난을 쳤다. 그렇지만 때로는 놀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도 있었다. 함께라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기 때문에. 르네가 황달에 걸리면 마르슬랭이 함께 있어 주었다. 이렇게까지 샛노래질 수 있다는 것에 그는 놀랐다. 마르슬랭이 홍역에 걸려도 르네는 마음대로 병문안 갈 수 있었다. 그는 이미 홍역을 알았었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리면 마르슬랭은 기뻤다. 친구처럼 재채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르네는 뜨거운 햇살을 맞는 것이 행복했다. 친구처럼 빨개질 수 있었으니까. 정말로 둘도 없는 절친한 벗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르슬랭은 할아버지 댁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왔다. 물론 곧바로 했던 일은 르네의 집으로 달려가기. 안녕하세요. 르네 있나요? 르네가 누구지? 마르슬랭의 눈에 작은 접시가 가득 담긴 상자들이 들어왔다. 이때만은 마르슬랭은 진심으로 빨개졌다. 라토 가족은 이사를 간 것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 내려왔다. 3층과 4층 사이는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왔다. 그리고 울면서 집에 도착했다. 엄마, 혹시 르네한테서 온 편지가 있었어? 하지만 부모님들이 어떠한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언제나 일에 쫓기고 바빴다. 르네가 남긴 편지와 주소는 계속해서 찾아보았지만 결국 시간이 흘렀다. 마르슬랭은 다른 친구들을 사귀었다. 파트리스 르콕은 손가락 휘파람을 불 줄 알았다. 폴 바라폴로아와 그의 여동생 카탈린은 항상 싸우기만 했다.
롤랑 브라코 이상한 녀석.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여우 같은 영악한 녀석. 로벨과 프레드릭 라조니, 스포츠맨 타입, 쿨한 녀석들. 하지만 마르슬랭은 르네 라토를 잊지 않았다. 틈만 나면 그를 생각하고 무슨 소식이 없는지 찾곤 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그를 찾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수년, 마르슬랭은 어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빨개져 있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조금은 빨개져 있었다. 어엿한 신사가 되었지만. 신사는 전화를 하고 차를 타고 비행기도 타고 엘리베이터를 탄다. 모두가 모두에게 쫓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대도시에 그는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빗속에서 그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약속으로 일정이 꽉 차 있었기에. 그는 감기에 걸린 불쌍한 남자가 계속되는 재채기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 또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감기 걸린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라토였다. 이 둘의 재회의 기쁨은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르네 라토는 바이올린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둘은 그동안 쌓인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마르슬랭이 계속 졸라대서 르네는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둘은 달리기 시합도 했다. 둘은 까다로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른답지 못하다 생각되는 즉흥적인 놀이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멋진 하루를 보내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다. 자, 여러분들을 슬프게 해도 된다면 이 둘은 각자의 삶에 얽매여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 친구가 재회한다. 너무 기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결국 만나지 않는다. 시간은 없고 일은 많고 사는 곳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 말고도 이유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하지만 마르슬랭과 르네는 달랐다. 둘은 틈 날 때마다 만났다. 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시한 사냥에 열중했다. 둘은 서로 까불며 장난을 쳤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같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함께라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기 때문에.